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시장이 꺾이기는 있지만 그 안에서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텔레그램에서 찾아왔습니다. 키워드로 함께 보시죠. 네, 나도 간다입니다. CS로 들썩이는 국내 증시, 다음 주에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이번 CS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 주인공이 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경쟁사를 추월한 한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임상 결과까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각계의 전투를 좀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을 앞두고 그 기대감은 시장에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 올릭스가 오늘 상당히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를 하게 됐다고 오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올릭스는 글로벌 빅파마가 주관하는 미팅에 참석해 지방 조직 및 중추신경계를 타깃하는 플랫폼 기술과 황반 변성 치료제를 중심으로 한 추가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 파트너십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를 좀 정리해봤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관전 포인트로 첫 번째는 주력 파이프라인인 황반 변성 치료제 OLX301A가 있습니다. 이미 프랑스 떼아사에 기술 수출을 했던 효자 종목인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아직 권리가 남아있는 미국 등을 포함한 기타 지역에 대한 판권 계약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사 측은 이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와 병용 투여했을 때 효능이 탁월하다라는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비만 쪽도 하고 있죠. 이번에 비만 치료제 프로그램의 따끈따끈한 신규 데이터를 전격 공개합니다. 이 단순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요즘 핫한 메시 치료 효과까지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임상 데이터를 빅파마들에게 선보일 계획인데요. 최근 비만 시장이 워낙 뜨거운 만큼 이 데이터 결과에 따라 빅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이와 같은 기대감으로 결국에는 장중의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시장이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굳건하게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8% 넘게 오르면서 15만 7,500원을 가리키고 있고요. 일봉 차트 통해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을 그려왔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한 날이 됐습니다. 이번 데이터 결과 여러분들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현대차 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차 그룹주들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오늘 다시 시세를 분출하고 있죠. 호재 뉴스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은 하루인데 정의선 회장이 전날 CS2016 현장에 방문해서 젠슨항 엔비디아 CEO와 비공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추측이 되면서 오늘 투자 심리를 제대로 또 한 번 자극했습니다. 태린이 아빠의 코멘트 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를 수급적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1월부터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12월 말이 아니라 주주총회 이후인 2월 말이나 3월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작년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이었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현대차의 배당을 노리는 큰손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1월부터 들어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제 텔미에서 소개해드렸던 IM증권 애널리스트와 관점이 동일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피지컬 AI 물류 자동화 수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주요 자동차 종목들이 두세 달 동안 횡보하면서 힘을 비축했고 오늘 단체로 돌파했다라는 점에서 주도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삼성증권 임은영 애널리스트가 CS 2일차에 대한 코멘트를 또 텔레방에 남겼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번 CES를 보면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됐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 중심에는 현대차 그룹이 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봇 업체들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기업의 힘입니다. 제조 노하우와 데이터 그리고 자본력까지 갖춘 대기업이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반면 중소형 기업들은 손이나 특정 관절 같은 부품에 특화된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로봇 시장에서 캐즘, 즉 일시적 수요 정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지만 로봇은 대체해야 할 레거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혁신의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올해 이후로 쭉 로봇이 주인공이 될 거고 캐즘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텔레방에 현대차 밸류체인과 로보틱스 관련 기업들을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네, 보시면요. 현대차의 밸류체인 종목들이 대부분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일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오늘 강한 종목들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무거운 현대차가 또 13% 강세를 띠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상한가 직전까지 갔었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이 밀리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나 싶지만 그래도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 상당히 강한 시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텔미 내용 이어가 보겠습니다. 에이벨 바이오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위암 1차 치료제에서 베스트인클래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가 파트너사인 노바브릿지와 공동 개발 중인 위암 치료제인 ABL111의 임상 1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총 5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확장 임상에서 종양이 줄어드는 비율인 객관적 반응률이 무려 75%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통제율은 98%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현재 위암 시장의 강자로 꼽히며 매출 1조 8천억 원이 기대되는 아스텔라스의 빌로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의 반응률이 4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에이벨 바이오의 신약 후보 물질이 기존 경쟁 약물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압도적인 효능을 보여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쟁 약물 빌로이는 단백질 발현이 아주 높은 환자에게만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벨 바이오의 ABL111은 발현이 높은 환자는 물론이고 발현이 낮은 환자 그리고 PDL1 발현군까지 모두 커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쟁 약물보다 약이 더 잘 듣는데 쓸 수 있는 환자 시장 규모도 최소 2배 이상 넓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고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사 측에서는 올해 1분기 내 임상 2상에 진입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에이벨 바이오는 올해 이처럼 또 호재가 많은 한 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 텔레그램방 방장이 코멘트를 남겼더라고요. 데이터는 일단 뭐 숫자가 증명을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나온 거 인정을 하겠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진짜 승부는 임상 2상부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진입 예정인 임상 2상에서 이 효능이 대규모 환자군에서도 똑같이 재현되는지 그 추이를 끝까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에이벨 바이오의 주가 흐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1시를 기점으로 나왔거든요. 딱 장중 고점을 찍은 부근이 1시 부근이었습니다. 21만 4천 원 터치한 이후로 시장이 밀려서일까요? 아니면 기대감이 다소 차분해져서일까요? 주가는 상승폭이 제한이 되면서 현재는 3%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벨 바이오는 위암 치료제뿐만 아니라 올해 기대되는 이벤트와 모멘텀이 상당히 많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도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투자 뉴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바이오 기업들 보면은, JP모건을 스퀘어를 앞두고 오랜만에 좀 반등에 나서주고 있죠. 반도체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서고 있는데, 지금 싸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CES가 또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재료 노출에 의해서 이 CES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변동이 심하게 나오는 반면에, 이 바이오 기업들은 바닥에서 수급이 세게 들어가지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시장의 초점이 얘는 CES에서 JP모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JP모건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K바이오 기업들이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기술 이전 금액이 3배나 커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작년에 이 K바이오 기업들과 지금 금년에 K바이오 기업들은 위상이 달라진 거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빅파마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이 JP모건에 스케에서 발표될 데이터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 JP모건을 앞두고 슬슬 이 M&A부터 기술 이전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보더라도 일라이릴리가 이 벤틱스 바이오라는 기업을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지금 최종 검토 단계라고 하는데, 이 벤틱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염증 질환 전문 업체거든요. 근데 염증 질환을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일리가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염증 질환보다는 이 경구용에 집중해서 이 기업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상장사인 림버스 테라피틱 같은 경우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위해서 13억 달러에 이거는 기술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라일리가 이 경구용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비만 치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아마 JP모건의 스케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는 것이 비만 치료제일 것 같은데, 그 비만 치료에 있어서 핵심은 경구용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경구용 치료제 많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JP모건 스퀘어를 시작으로 그 다음 주에 아시아 트랙에서 뭐 D&D 파마텍이라든가 이 알테오젠까지도 이제 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K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뭐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조정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리가케인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파트너사의 데이터가 잘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주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항암제 기업들에 있어서 또 가장 저평가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매니저님? 일단 지금 가격이 56,700원인데요. 에임드 바이오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뭐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ADC 관련주에서는 국내는 딱 세 개가 있죠. 리가켄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인치텔 정도가 있습니다.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협업을 해서 이 ADC, 이 페이로드 기술을 자립화시켰고요. 이 삼성바이오 공동 개발을 해서 이 시너지까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이 ADC 기업과 다른 게 뭐냐면, ADC 전 주기 통합 역량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가케인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ADC라고 하는 이 항체 약물 접합체를 보면은 실제로 페이로드, 그러니까는 이 독성하고 항체하고 연결시키는 그 링커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페이로드라고 하는 그 독성이 중요한 건데, 지금 이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항체부터 약물, 페이로드까지 전 주기에 대한 통합 역량을 구축해 있다는 거죠. 실제 암 환자 유래세포를 활용한 이 정밀 항체를 또 발굴하고 있고, 삼성바이오 협업해서 또 최적화된 약물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 때 주목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기술 이전 규모만 3조 원 해놨거든요. 지난 10월 달에 이제 이 빅파마인 이 베링거 인겔하이머 1.4조 원대 규모 해놨고요. 미국의 바이오헤븐, 그다음에 또 국내 SK 플라즈마 포함 3건 해가지고 3조 원대 기술 이전이 나와 있는데, 다음 주 추가 기술 이전까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에임드 바이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5천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와 올릭스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네, 올릭스 같은 경우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릭스도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 또 참석을 해서 이 올릭스 2.0 로드맵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또 신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바이오 기업들 많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 비만 치료제가 가장 큰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비만 치료제 중에서 핵심은 경구용이기 때문에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데이터 갖고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올릭스 역시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려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실제로 테슬라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냥 어떤 이 내연기관차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없던 건데 이제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통한 로봇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외신 평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이 로봇 종목들은 현대차 관련주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차는 목표가를 50만 원까지 한번 높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는 이 자동차 관련된, 그러니까 현대차 관련된 제가 공급망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종목도 소개시켜 드릴 거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까지 또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내일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